때는 2026년 3월. 정말 딱 하나의 알고리즘이 발표됐을 뿐인데 전 세계 기술,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그냥 뭐 기술 하나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터보 퀀트 쇼크, 그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단 하나의 알고리즘 때문에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구글 리서치가 공개한 어떤 신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반도체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건데요. 아니 도대체 AI가 기억하는 방식을 아주 살짝 바꾼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돈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당시 패닉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그냥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는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체 무엇이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을 만든 걸까요? 범인은 바로 구글 리서치가 발표한 터보 퀀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터보 퀀트 쇼크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하나가 왜 시장을 흔들었는지 알려면요. 먼저 AI 기술이 안고 있던 아주 크고 또 돈이 많이 드는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터보 퀀트는 바로 그 문제를 정조준에서 나왔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에는 KV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AI의 작업 기억 또는 단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또 아까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라고 하면 AI가 알아듣잖아요. 그게 다 이 KV 캐시에 대화 내용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AI랑 한 30마디 정도만 대화를 주고받아도요. 이 기억 공간, 즉 KV 캐시가 무려 7GB까지 불어나는 겁니다. 7기가면 웬만한 영화 한 편 용량이잖아요. 심지어 AI 모델 자체보다 이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이 더 커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AI 서비스의 속도를 갉아먹는 엄청난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거대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터보 퀀트였죠. 자, 그럼 터보 퀀트가 얼마나 대단했냐? 보세요.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 사용량은 무려 6배나 줄어들고요. 데이터는 32비트에서 3비트로 확 압축되죠. 근데 속도는요? 반대로 8배나 빨라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싹 했는데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죠. 이 기술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폴라 퀀트라고 데이터를 극좌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QJL은 이 압축 과정에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아주 작은 오차를 단 1비트의 정보만 써서 완벽하게 보정해줍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마지막 특징이에요. 트레이닝 프리, 즉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AI 모델에도 바로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 실리콘밸리에 나오는 세상을 바꾸는 가상의 압축 알고리즘 파이드 파이퍼가 현실에 나타났다고들 했죠. 그만큼 충격적이고 게임 체인저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왜 시장은 박수를 친 게 아니라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잠깐만, AI를 돌리는데 메모리가 6분의 1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6분의 1만 사겠네? 바로 이 단순하고도 치명적인 논리가 시장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절벽으로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투매를 부른 거죠. 전문가들도 똑같이 분석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보고서처럼 구글의 발표가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이게 곧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아주 흥미로운 두 번째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전 경제학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였죠.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자원을 쓰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효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자원을 아껴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난다는 되게 신기한 이론이에요.
역사적으로 딱 맞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증기기관이에요. 제임스 와트가 효율이 기가 막히게 좋은 증기기관을 발명했더니 석탄을 태워서 힘을 얻는 비용이 확 줄었죠. 그럼 사람들이 와, 석탄 아껴야지 했을까요? 천만에요. 비용이 싸지니까 너도 나도 공장에 증기기관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결국 전체 석탄 소비량은 그야말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동력이 된 거예요.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터보퀀트가 AI 운영 비용을 6분의 1로 줄여주면 그동안 비싼 비용 때문에 AI 도입을 망설이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젠 우리도 해볼 만한데? 하면서 AI 시장으로 뛰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파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보퀀트 쇼크 이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이 효율성의 역설이 맞는다면 AI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커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를 돌리는 비용이 저렴해지면 굳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필요 없이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바로 강력한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쉽게 쓸 수 있게 되고 개발자들은 비용 걱정 없이 더 새롭고 혁신적인 킬러 앱들을 만들어내겠죠. AI는 또 훨씬 더 긴 글이나 복잡한 대화도 거뜬히 이해하게 될 거고요. 결국 터보퀀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의 AI 경쟁이 누가 더 크고 비싼 하드웨어를 갖추느냐 하는 군비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는 스마트한 경쟁으로 판이 바뀌는 신호탄이 아닐까요? 이제 중요한 건 하드웨어가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기술로 AI의 세상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가 될 겁니다.